착한 사람은 왜 늘 만만한 사람이 되는가? 정확히 말하면 착해서가 아니다. 자기 기준 없이 착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탁하면 이미 지친 몸으로도 시간을 내준다. 무례한 말을 들어도 분위기가 깨질까봐 웃는다. 손해를 봐도 관계가 멀어질까봐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상대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 하지만 사람은 말보다 반복을 먼저 배운다. 한 번의 양보는 친절로 보인다. 두 번의 양보는 성격으로 보인다. 세 번의 양보는 상대에게 권리가 된다. 그때부터 상대는 당신의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는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니체는 도덕을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규칙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어떤 가치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물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부르는지 살폈다. 이 질문은 불편하다. 우리가 착함이라고 믿어온 것 안에도 두려움과 계산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착해도 된다. 그러나 자신을 지으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다. 선의에는 경계가 있어야 하고 도움에는 선택이 있어야 하며 거절에는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은 거절을 공격으로 오해한다. 부탁을 거절하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모임에 빠지면 관계가 끝날 것 같고 부당한 일을 지적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자원이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매번 급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정말 급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매번 자기 일처럼 해결해주면 그는 다음부터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당신의 시간을 계획 속에 넣는다. 당신이 거절하는 날에야 그는 당신에게도 일정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악의가 아니다. 많은 사람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가능한 쪽으로 움직인다.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 양동이가 있으면 사람은 양동이를 든다. 당신이 계속 양동이가 되면 누구도 지붕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니체의 관점에서 문제는 자기 안의 힘을 부정하는 태도에 있다. 원하지 않는데도 예라고 말하고 화가 났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욕구가 있는데도 욕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감정은 안에서 원한이 된다. 겉으로는 웃으며 돕는다. 속으로는 왜 나만 이러냐고 묻는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상대는 당신이 괜찮다고 말한 것만 기억한다. 말하지 않은 경계까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독심수로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니 거절을 연습해야 한다. 길게 변명하지 마라. 오늘은 어렵다. 이번에는 맞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결정을 협상할 문제로 여긴다. 짧은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둘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쪽 앞에서는 이쪽 말에 맞장구 치고 저쪽 앞에서는 저쪽 말에 맞장구 친다.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누구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는 모든 의견이 일치해서 생기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경계를 확인할 때 생긴다. 친구가 무례한 농담을 했을 때 그것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불가능한 마감을 받았을 때 필요한 조건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 당신의 선택을 가볍게 다룰 때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은 처음에는 관계를 흔든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원래 당신의 침묵 위에 서 있던 관계다. 당신이 조용할 때만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한 사람의 포기로 유지되는 정지 상태일 뿐이다. 니체는 사람들이 사회의 스민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쉽게 자신을 작게 만드는지 경계했다. 그는 타인의 박수보다 자기 가치를 창조하는 태도에 관심을 두었다.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다. 모두에게 호감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판단을 남에게 맡긴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를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실망할 수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의 실망은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 나를 낮추는 농담에서 물러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다. 관계의 실제 모양을 확인하는 일이다. 셋째,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사람은 가장 쉽게 상처받는다. 누군가에게 잘해준 뒤 그 사람이 나를 우선해 주길 기대한 적이 있을 것이다. 기념일을 챙겼으니 내 기분도 알아주길 바란다. 힘든 일을 도왔으니 다음에는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것은 이상한 마음이 아니다. 인간은 호의에 호의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문제는 그 기대를 말하지 않고 계약처럼 믿는 데 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계산이 마음속에 쌓이면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된다. 상대는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갚을 생각이 없다. 당신만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니체가 경계한 원한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접 힘을 쓰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 대신 마음속에서 상대를 심판하는 상태다.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으로 남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상대의 빚을 세고 있다. 이 상태는 상대보다 먼저 자신을 갉아먹는다. 도움은 선택해서 해야 한다. 도왔는데 돌려받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돕는 편이 낫다. 그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만이 준 뒤에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싶다면 먼저 질문해보라. 나는 지금 정말 돕고 싶은가? 아니면 이 도움을 통해 사랑받고 싶은가? 후자라면 도움보다 요구가 먼저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부분을 바란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직하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버려질까봐 미리 자신을 헐값에 내놓는 일이다. 넷째,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화가 나도 참는다. 참다가 어느 날 관계를 끊는다. 상대는 이유를 모른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참았다고 말하지만 상대에게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화는 관계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니다.
무엇이 침범당했는지 알려주는 감정이다. 약속을 반복해서 어겼을 때,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때, 내 몸과 시간을 함부로 쓸 때 화가 난다. 그 화를 무조건 억누르면 침범당한 경계도 함께 사라진다. 물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를 모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니체의 사유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논리로 읽는 것은 얕은 해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남을 꺾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책임지는 힘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상대를 벌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무엇이 불편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분명히 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면 충분하다. 네가 농담으로 말한 것은 알지만 나는 그 말이 불편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일정은 내가 맡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늦게 연락하면 나는 더 이상 조정해주기 어렵다. 이 문장들은 공격이 아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의 기준을 알리는 문장이다. 이 기준을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나빠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처럼 당신을 쉽게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다섯째, 존중은 착함의 보상이 아니라 경계의 결과다. 많은 사람은 잘하면 존중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더 성실하게 답하고, 더 많이 맞춰주고, 더 오래 참으면 언젠가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존중은 감동의 결과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통해 상대를 대한다. 당신이 무례를 웃어넘기면 상대는 그 무례가 허용된다고 배운다. 당신이 부당한 일을 대신하면 상대는 그 일을 당신 몫으로 둔다. 당신이 약속을 깨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세상이 잔인해서만이 아니다. 인간관계가 반복과 반응으로 굳어져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중받기 위해 더 매력적이 되려 애쓰기 전에 먼저 기준을 보여야 한다. 연락을 늦게 봐도 된다. 모든 부탁에 즉답하지 않아도 된다. 싫은 자리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내게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남겨도 된다. 누군가 실망할 때마다 나를 수정하지 마라. 여기서 사람들은 묻는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아니다. 이기심은 타인의 필요를 보지 않는 태도다. 경계는 타인의 필요를 보되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는 태도다. 이 둘은 다르다. 당신이 나를 지키면 누군가는 실망한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지우면 결국 당신도 실망한다. 전자는 관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남긴다. 후자는 관계는 남아도 당신이 사라진다. 그러니 오늘부터 착함을 버리지 마라. 대신 착함의 방향을 바꿔라. 누구에게나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돕는 사람이 되어라. 거절하지 못해서 돕지 말고 돕고 싶어서 도와라. 미움받을까봐 침묵하지 말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하라. 착함도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점은 착해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착함에서 생긴다. 오늘은 작은 거절 하나를 해보라. 길게 해명하지 말고 미안함을 과하게 덧붙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해보라.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잃게 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던 자리를 잃는 것일 수 있다. 오늘 내용은 니체의 선악의 저평과 도덕의 계보를 참고했으며 도덕, 원한, 자기긍정에 관한 생각을 오늘의 인간관계와 경계 문제에 맞게 풀어낸 해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